딸과 단둘이 살던 40대 여성, 5년 전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전 남편에게 자기 가족을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했는데요. 내가 시의원 3선을 지냈고 30억, 1000억 넘게 사업을 만져본 사람인데 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여성은 1억 가까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이 남성과도 깊은 관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정체는 사기꾼.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성은 밤늦게 집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스토킹 사건인데 일단 악연의 시작이 된 두 사람의 만남 그 과정부터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피해자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에 이 자신이 전직 3선 시의원이라는 60대 남성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전 남편이랑 교도소에서 같이 지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전 남편이 가족한테 일자리도 좀 소개시켜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수천억 원을 만졌던 자산가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긴 했는데 몇 년 살다 나오긴 했지만 내가 능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나한테 좀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성은 이 말을 믿고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요 여성 명의로 개발 법인을 만들고 이 신용카드와 인감도장 등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요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우리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귀자는 제안을 합니다. 어허. 그 당시에 여성은 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지 않냐, 연인 관계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에 대해서 중국에 부인이 있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싸우고 거의 별거하고 있다. 지금 이혼 직전 상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이 관계. 결국 또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다가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우리가 깊은 관계가 사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사실 아내가 있지만 사이도 정말 좋지 않고 이혼 직전이야. 이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귀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고 중국에서 아내가 왔어요. 그럼 완전히 대면대면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서로 여행도 가고 도시락도 싸주고 사업도 같이 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남성이 우리 이 피해자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 부인까지도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 배신감을 느끼고 이거는 헤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좀 속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별을 감행하게 됩니다. 예, 저렇게 여성은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 남성의 행동 생각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포기를 모르는 인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기라는 게 사랑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죠. 잘 자요, 너는 내 거다.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죽을래? 너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다. 너마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니 하면서 아유. 또 술 마시고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나한테 너뿐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이 많은 문자와 또 많은 전화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잘 자요, 너는 내 거야.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달콤한 표현인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문자만 보낸 건 아니고 스스로 집을 찾아왔는데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 사이에서 아마 그 속옷 같은 거를 빨게 되면 널어놓지 않습니까? 속옷을 이제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속옷 보이게 널지 말아라. 왜 속옷 보이게 너냐 하고 그 피해자가 1박 2일 정도의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너 다른 남자 있나 봐.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아마 매일 집에 앞에서 기다리면서 새벽에 사람이 나갈 때는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또 창문을 두드리는 등 정말 전형적인 스토커 행위를 했던 거죠. 자, 전화, 문자, 집 앞 찾아오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각. 자, 피해자 따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사랑한다, 지금 나 너희 집 앞에 있다, 너 출근하는 거 봤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 제 사진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그리고 음란물을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토킹 그리고 재판 진행 중에 전화가 와서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만나면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수차례 살해 협박을 하고 저한테도 전화를 계속 걸어서 또 남자 만나냐 하면서 완전 나 이렇게 얘기를 수차례를 한 거예요. 그 소장님, 저는 그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저 톡으로 날라온 걸 봤어요. 정말 진짜 제 눈을 막 몇 번을 씻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스토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집착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어떤 남녀의 뭐 성관계 영상을 뭐 막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나체 사진도 계속 보냅니다. 이렇게 100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합니다. 아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거죠. 죽이겠다. 니네 모녀가 죽기를 바란다. 나를 배신한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또 협박성 음성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겁니다. 자, 죽인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한 저 전직 시의원. 재판이 진행된 후에도 협박을 했다는데요. 그 따님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나를 사기로 넣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자, 네가 잘해봐. 나는 구속까지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래. 너는 내가 내일 고소하는 순간에 너는 구속이야. 야, 내가 법을 모르냐? 팔이 떨려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너 그래 까불면은 너 내일에 죽어. 제가 왜 죽어요? 너 네 딸하고 내가 죽기를 바래. 자살해 죽기를 바란다고. 자, 피해자 본인과 그 전직 시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예. 모녀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니들 고소할 거. 이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네, 저런 협박까지 한 건데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저렇게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 동안 64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범죄 행각이 있었습니다. 또 여성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받았고 또 휴대전화와 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와 음성 메시지 등 36차례 더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요, 구속 상태에서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모두 7장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일부 전해드리면요. 이 편지를 받고 3일 이내에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너를 뭐 10개의 죄명으로 고소할 거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방송을 낼 거고 어허. 짐승 같은 집안에 뭐 짐승 같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면서요. 감방 살게 할 거고 내 자서전에도 너희들 이야기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3일 이내에 뭘 하지 않으면 행운의 편지인가요, 이거? 예. 자, 그리고 이 사람 얘기대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지금 나왔어요.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심각한 거죠. 스토킹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협박 편지를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지금 가했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사진 같이 하면서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검은색 저 반바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칠한 저희 거죠? 제작진이 입힌 겁니다. 네, 칠한 거죠. 예. 예. 자, 이 스토킹 이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부 역시 최초 범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일부는 뉘우치고 있지만 죄질 자체가 매우 무거우면서 합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누범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 또 참고해가지고 합의도 안 됐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 예. 안 내고 무단으로 또 했던 것까지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 무려 놀라지 마세요. 233번씩이나 전직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야. 자, 그런데 이 3년, 징역 3년.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적정 형량인가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데 피해자들이 생각은 뭐냐면 스토커 사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이 나와야 1년이나 2년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요. 또 뭐냐면 3년이면은 충분히 이사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했으면 싶어요. 사실은. 자,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고 이름도 바꿔야 하는데도 재판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걸 감사를 해야 될 일인지는 참 모르겠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